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가진 역사와 문화를 현대에 맞게 계승해 나가는 건 행정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데요. 내포의 중심지 홍주의 역사를 간직한 홍성군이 역사와 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홍성군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유대군 소장, 그리고 홍주성 역사관의 박보람 학예연구사 두 분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소장님, 먼저 이 홍성군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좀 어떤 곳인지 자세히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홍성군 그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는 그 총 3개 팀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역사와 문화, 또 예술과 공연과 관련된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네. 또 먼저 그 역사시설팀에서는 그 국민들에게 홍성에 대한 올바른 그 역사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홍주성 역사관, 그 홍주의사총, 그 만해 한용원 선생 생가지, 그 백약 김자진 장군 생가지 등을 관리하고 있고요. 네. 또 국민들에게 보다 생생한 그런 역사 유물과 문화를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팀에서는 그 고암 이응로 화백의 이 삶과 그 예술을 그 선양하기 위해서 네. 고암 생가기정관에서 매년 그 상설전과 그 특별전을 개최하고요. 또 다양한 또 교육과 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 국민들에게 또 체험과 탐사 등을 통한 교육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조류 탐사 과학관 그리고 또 수산 웰빙 체험관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회관팀에서는 국민들이 다양한 그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네. 수준 높은 공연과 또 전시를 적극 유치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네요. 예, 네. 예. 자, 학예사님, 그러면 이 홍성의 역사 문화의 중심이 되는 시설이 좀 바로 홍주성 역사관이 아닐까 싶은데 홍주성 역사관 내년에 개관 10주년을 맞는다고 하죠. 좀 어떤 공간입니까? 네, 저희 홍주성 역사관은 국민들에게 홍성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려고 2011년도에 일종 전문 박물관으로 등록을 하고 네. 개관을 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상설 전시실을 전면 개편하고 그 지속적으로 계획 전시를 계속 개최해서 저희 이제 역사관을 찾아주시는 관광객이나 국민들에게 홍성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꾸준한 유물 구입과 기증 기탁으로 저희 이제 소장 유물 3,400점, 기탁 유물 760여 점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홍성의 역사를 알리고 주민 교양 강좌와 네.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홍성의 역사를 알리고 발전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년마다 평가하는 국립박물관 평가 인증에서 2회 연속 우수 인정 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요. 네. 이 국립박물관 평가 인증제라는 것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서 2017년도에 이제 도입된 것으로 우리 박물관 운영의 내실화와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자, 소장님, 지금은 이 지역 이름이 홍성으로 불리는데 홍성 이전에 홍주라는 이름으로 오랜 역사를 좀 이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주 지명의 유래와 홍성으로 바뀌게 된 과정도 좀 궁금한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홍성은 그 천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홍주라는 이름으로 불리었습니다. 그 홍주 지명은 그 고려 초 그 운주로 이게 불리다가 네. 그 태조 왕건이 그 운주의 호족에게 그 홍시성을 그 하사받은 인연으로 해서 그 현종 9년인 천공 18년 네. 9년 개편 때 큰 고을을 의미하는 주를 붙여서 그 홍주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후에도 그 정치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홍주는 지금의 경기도 평택에서 충남 서천에 이르기까지 22개 군현을 관할했던 그 세안의 그 행정이라든지 군사, 또 역사, 문화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 의상이 대단하다고 해서 조선시에는 대홍주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일제 강점기 때에 홍주의 번영을 그 막기 위해서 홍주군의 그 홍과 결성군이 성을 합쳐서 그 홍성으로 바꾸고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특히 홍성은 내포의 중심으로 이 독립운동 역사에도 좀 중요한 거점이 됐었죠. 실제로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하기도 했었는데 홍성군의 독립운동 역사로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홍성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그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충절이 고장입니다. 네. 1895년에 그 정부의 그 개화 정책과 일본이 그 침략에 반대하며 이제 단발령 공포 직후에 이제 1차 이제 홍조 의병이 봉기를 했어요. 네. 그 과정에서 그 주주자들이 모두 체포되고 또 옥구를 치르는 그런 탄압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1906년에는 을사 능략에 이제 한거에서 2차 홍조 의병이 다시 봉기를 했는데요. 그 일본 그 정규군과 네. 재난 홍수성 전투에서 이제 치렀어요. 이는 전국적으로 의병 전쟁을 폭발하게 된 그 도화선이 된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홍수성 전투 이후에서도 예산에서 그 재기를 또 한번 시도한 바도 있는데요. 네. 그 1910년까지 그 청양, 당진, 서천, 부여 등지에서도 그 항일전을 계속하였고요. 또 국권을 그 침탈당한 이후에도 그 3.1 운동과 만주 독립군 활동으로 그 항일전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대표적인 그 독립운동가로서는 그 지산 김복환 선생님이 있고요. 네. 또 백야 김자진 장군, 만해 그 한용원 선사, 또 보감 그 이설 선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하계사님, 이 홍주성 역사관 역시 뭐 홍주 천년의 정통을 이어가고 뭐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 홍주성 역사관에서는요. 매년 홍성만의 특징적인 주제를 선별해서 특별전을 개최하고 상설전도 매년 조금씩 부분적으로 교체해서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다양한 홍성의 역사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홍성 군민들이 더 흥미롭고 즐겁게 역사를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실내 강의와 답사로 구성된 박물관 대학이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고 네. 올해부터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박물관과 학예연구사의 역할을 체험해보는 저희 홍주성 역사관만의 차별화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인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홍성 유산의 지속적인 수집을 위해 꾸준히 유물을 구입하고 그 유물들에 대한 번역과 해제 사업을 추진해서 홍성의 지역사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주민들의 호응이 높았던 사업들 좀 어떤 것들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감사하게도 저희 역사관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는 국민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심도 있는 강의와 답사로 운영되었던 박물관 대학은 주로 이제 성인분들의 호응을 많이 받았고요. 네. 어린이들을 상대로 운영했던 전래놀이 체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올해부터 관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진로체험 프로그램도 비록 코로나 여파로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네. 그래도 이제 학교 관계자분들께서 참신하다고 많이 호응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소장님, 그러면 이 홍주성 역사관의 지난 10년간의 운영 성과를 꼽아보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홍주성 역사관은 그 지난 10년간 전시, 또 교육, 또 학술 연구라는 그런 박물관 본연의 그 기능에 충실을 임해서 군민들에게 그 홍성만의 그 특징적인 역사를 널리 알리고 네. 또 다양한 그 수준 높은 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또 꾸준한 그 유물 수집과 연구로 홍성 지역사 연구에 앞장서면서 홍성의 그 대표적인 그런 역사 박물관으로서 자리매김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하계사님, 그러면 앞으로의 운영 계획도 좀 궁금한데 좀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보완하겠다, 좀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우선 내년에는 개관 1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다뤄보지 않았던 홍성의 발굴 유적을 중심으로 특별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0년간 저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수집했던 소장 유물에 대한 도록을 발간해서
이제는 뭐 우리 공공 자산이 되어버린 소장 유물의 상세 정보를 정리해가지고 네. 많은 국민들과 그리고 저희 이제 홍성의 역사를 공부하고 계시는 연구자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박물관에서는 KBS 진품 명품에서 15억이라는 역대 최고 감정가를 받은 네. 석천 한유도라는 작품이 소장되어 있는데요. 네. 요 작품 같은 경우는 이미 1987년도에 이제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27호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잘 모르십니다.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이제 그 유물이 지닌 가치에 비해서 인지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작품들을 소개하고 홍보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뭐 교육 체험 프로그램 같은 건 좀 어떤 걸 좀 계획을 하거나 이런 거 하고 있을까요? 네, 교육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래놀이 체험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탐색 프로그램, 심도 있게 이제 성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박물관 대학 이렇게 3가지 방향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저희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더 풍부하고 흥미로운 홍성의 역사와 전통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보통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요. 네. 저희 박물관 같은 경우는 아직 이렇다 할 디지털 기기라든지 AR이나 VR을 이제 활용한 실감 콘텐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쉬운 부분으로 많이 남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워낙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어서 네. 저희들도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실시하는 공모 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점차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홍성의 역사를 품고 있는 홍주성 역사관과 함께 홍성의 대표적인 문화시설 중 한 곳이 이 또 고암 이육로 생가 기념관이 아닐까 싶은데 이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고암 이육로 화백 좀 어떤 인물이셨습니까? 네, 이육로 화백은 1904년에 홍성군 홍부급 중계리 홍천마을에서 태어나 19살 때까지 고향에서 이제 살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금의 서울, 전주, 도쿄를 거쳐서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지에 유럽으로 건너가 한국 근대 미술사의 대표적인 화가로 이름을 남긴 사람입니다. 네. 1920년에서 30년대까지는 전통적인 서화가로 왕성한 활동을 하였다가 1940년대에는 주로 사실적인 풍경화를 그리고 1950년대부터는 점차 추상화 기법에 의한 한국 특유의 묵직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화풍으로 동서양을 넘나드는 독창적인 작품을 선보인 화가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소장님, 이렇게 세계적으로 좀 실력을 인정받은 거장이 뭐 홍성 출신이라는 점 굉장히 좀 자랑스러운데 고암 이육로 생가 기념관도 내년에 10주년을 맞는다고 하죠. 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고암 이육로 생가 기념관은요, 2011년 11월에 개관해서 그 2021년에 개관 10주년을 맞이합니다. 네. 기념관은 그 이육로 그 화백이 그 나고 자란 그런 생가지에 위치하고요. 또 화백의 그 고향집이라는 그 작품을 보고서 그 재현해 놓은 그 생가와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개관 이후 10년간 이육로 화백에 대한 선양 사업을 꾸준히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 화가가 남긴 그 유품이라든지 작품 등을 대상으로 해서 선현점을 소장하고 있고요.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전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념관은 그 조성용 그 건축가가 그 구상하고 지은 것으로 2013년에 그 한국 건축 문화 대상을 그 수상한 건축물입니다. 이곳에 오시면은 건축물 자체가 지닌 그 멋과 그 아름다움도 이렇게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코로나가 얼른 끝나고 좀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특히 주목할 부분이 이육로의 집이 지역 예술인 육성에 함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창작 스튜디오 운영 등 다양한 사업들 추진하고 있다고 하죠. 예. 우리 현재 그 이육로 집에서는 그 이육로 그 화백과 관련해서 그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창작 스튜디오라는 그 프로그램은
매년 전국의 그 작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우리가 입주 작가 3분을 모집을 해가지고 선발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한 10개월 동안 그 지역과 소통하면서 자신이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그 지역 협력형 작가 제안 프로젝트라든지 또 입주 작가 개인전 이런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미처 자기들이 빛을 보지 못했던 그런 예술인들을 우리가 네. 발굴해 가지고 육성해서 홍성의 문화 예술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이 밖에도 남녀노소 누구나 이육로 화백의 작품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와 또 교육 프로그램을 수시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네. 또 이육로의 예술 세계를 창조적으로 개성하는 그런 현대 미술가들을 매년 선발하여 고암 미술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지역 예술인 육성에도 함께하고 있는 이육로의 집. 지역 미술계에 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좀 자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10년간의 운영 성과를 좀 되돌아보면 좀 어떻습니까? 네, 이육로의 집은 아까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에 개관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 홍성군이 예술이 불모지였습니다. 그런데 홍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지요. 특히 군민들의 삶이 윤택해지면서 네. 여가와 문화 예술 그런 분야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또 문화 생활을 향유하고자 하는 그런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또 했습니다. 네. 군민들로 하여금 홍성이 한국 미술 세계화에 큰 역할을 한 거장 이육로 화백이 태어난 고장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긍지를 갖게 되게 해줬지요. 또 이육로 화백이 남긴 유품과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전시회를 개최하고 선양 사업을 추진해서 네.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박인경 여사와도 협의하고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고암의 예술 세계와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 연구, 분석해서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고요. 또 국립 미술관으로서의 네. 연구 기능을 강화해서 의상을 널리 떨치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육로의 집 운영과 관련해서 좀 더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을까요? 네, 2021년에는 사실 개관 10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네.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특별전을 기획하고 있고요. 네. 또 거기에 따라서 아카이브 전시라든지 또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또 고암 인문 예술기행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고암 이육로 화백의 작품과 예술 정신을 많은 국민들이 함께 즐기고 나눌 수 있게 이렇게 네.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9년부터 추진해온 고암 학술 연구 사업을 더욱더 좀 확대시키고 또 신인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창작 스튜디오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네. 홍성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 확산에 크게 기여하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방송을 통해서 좀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두 분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드릴 텐데요. 먼저 소장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올해 저희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청산리 전투 승전 100주년을 맞이해서 의병에서 독립군까지라는 주제로 네. 특별 기획전을 개최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관람객들이 예년에 비해 가지고 절반 이상 좀 줄어들어서 네.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내년에는 꼭 코로나19가 종식돼서 많은 홍성 군민들이 네. 저희가 준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는 군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향유를 위해서 네. 삶과 밀착된 역사와 문화 프로그램 등을 더욱더 확대하고 홍성이 역사문화예술이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하 기사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 홍주성 역사관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더 쉽게 그리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해 나갈 수 있는 박물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홍성의 역사 문화를 주제로 홍성군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유대군 소장, 그리고 홍주성 역사관의 박보람 학예연구사 두 분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